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백승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 팀장입니다. 최국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 재난예해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총 62개 마을에 대한 재난예해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총 62개 마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연차적 사업 추진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로 재난정보 사각지대 개선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0년 발생 수해복구 사업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은 총 370건으로 363건이 준공되었고 소하천 5개소, 지방하천 2개소, 총 7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4개소 및 지방하천 1개소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죽산천 및 구교천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각 사업 평균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다음은 37쪽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미수립에 대해 2021년 2월 17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은 2건으로 90쪽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주택 616건, 온실 555건, 소상공인 216건, 2021년 7월 가입 건수 대비 주택 530건, 온실 159건, 소상공인 13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을 높이기 위해 서한문 발송 및 SNS 홍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 자율방재단 보수 작업 차량 이용 협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본 예산 1,650만 원을 확보하였고 9월까지 총 16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자율방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 재난예경보 방송시설 설치 공사 등 5건으로 1주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을 제외하고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마을 방송시설 설치 공사 등 9건으로 7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민간관리주체의 의무사항 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되어 인허가 부서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기존 누락된 10개의 대응 옹벽 시설물은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의 등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미수립 사항이 지적되어 2021년 2월 17일 점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미집행 중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한 건으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10월 착수, 2021년 7월 수립하여 12월 경기도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2년 9월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 협의 중으로 10월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12월 중으로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총 7,81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8,426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안성시 의용소방대 연합대 소방기술 경연 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제2차,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과 안전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코나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협약 내용과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 반영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부터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한 건입니다. 일직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의 펌프장 및 저류주 설치, 배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2021년 예정사업비 90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득해 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 강화 및 토지 보상 사유로 사업비 증가하여 2022년 예정사업비 130억 원으로 투자심사 재의뢰 예정이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한 건으로 대림동산 빗물 펌프장에 2,667만 원의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7쪽 각종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7개 위원회를 총 10회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8개 위원회를 7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8건에 35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 업무 추진비는 1건에 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11건에 12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 업무 추진비는 4건에 4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입니다. 제2차 경기도 기본소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외국인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총 192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2차 안성시 기본소득으로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여 총 185억 6,900만 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3차 경기도 기본소득으로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해서 총 48억 1,35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조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하도급 현황은 일직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을 한 건으로 토공, 철콘, 상하수도 공중에 낙찰금액 35억 7,800만 원 대비 86.73%인 31억 300만 원을 지역업체에 하도하였습니다. 세부 하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사후관리 현황 3건으로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내역은 해당 없으며 2022년 사후관리 현황은 한 건으로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재난재해 취약지역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2021년에 8개소에 대한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29개소 물류창고 및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05건 중 1건 평가 대상지 설정 오류 및 관계계획 조사 미흡으로 2021년 10월 재협의 후 희신하였으며 2022년 52건 중 1건에 대해 전체 대상 유역 변경 및 배수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 미확정으로 보고서 재작성 후 재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에서 34쪽까지 이통별 CCTV 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341개소에 349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통별 방범용 CCTV 설치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방독면 보유 수량입니다. 방독면 확보율은 2021년도 83%, 2022년도에는 85%로 점진적으로 방독면 확보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조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주택 184건, 온실 253만 4,817평방미터, 소상공인 99건을 가입하여 보험료 5억 5,19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주택 556건, 온실 242만 5,893평방미터, 소상공인 99건을 가입하여 보험료 7억 942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2022년 신규 가입률이 주택, 소상공인 약 4%, 온실 약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음성 경보시설 CCTV 강우량 관측, 수의계, 문자, 전광판, 적설계 등 총 189세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안성시로 주민 등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4개 항목에 대해 가입하였고 2022년에는 13개 항목에 대해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안성시 화재안전 취약 가구 약 2,720가구에 소화기 1개, 연기 감지기 2개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공공용 13개소, 민간용 5개소 등 총 18개소 민방위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2023년도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마을방송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5개년 493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63개 마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134 마을 설치 추진 중으로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2021년도에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그때는 좀 덜 돼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일직면에 10개 죽산 이렇게 해갖고 안 돼 있는 곳이 공도, 양성, 대덕, 고3, 안성 1, 2, 3동이 미표시돼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 2022년도는 여기가 다 완료가 됐을까요? 완료되셨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목입니다. 예, 금년도는 그 3차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갖고 1차는 40개 마을에 1,858개를 완료했고 2차분은 2억 4천만 원에 94개소 마을에 4,23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예, 금년도에는 그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3차 부분. 그래서 먼저 2회 추경에 7억 원이 그 책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 마을하고 그거는 다 확정이 돼갖고 25개 마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의 마을마다 그 긴급한 그 경보 시스템은 다 완료가 되시는 거네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도 아까 예, 말씀 예. 거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신경 쓰고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거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렇게 부고장이 날아갔어요. 고산면 방열 조모 및 농업 정책과
이창근의 장조모께서 별세하셨기에 아래같이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발송이 됐는데요. 5,500명한테 발송이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5,500명이면 공직자분도 아니고, 그죠? 공직자 인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발송된, 이제 곧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수라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바로 이렇게 사과에 이렇게 문자가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행정통신 아닙니까? 행정으로 하는 그 문자 메시지, 긴급 재난을 알려주는 그 문자 메시지에 과연 이런 문자가 간다는 게 사실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5,500명이라는 인원입니다. 그 5,500명이 공직자분들만 받으셨다면은 이게 이제 그러실 수 있고 서로가 애경사에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은 게 보니까요, 그냥 일반 시민도 아니고 5,500명의 특정인들이에요. 이장단, 전직 이장단, 네, 그 지역에서 그래도 활동을 꽤 하신 지도자 역급 되시는 분들이 5,500명이 받으신 겁니다.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인지를 했고요. 그게 우리 직원 실수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재난안전 문자로 애경사 문자 보내지 않는 걸로 다 조치했습니다. 저희가 죄송하다고 보면은 과거에는 면접을 보면 면접 이력서가 들어오면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하는 게 원칙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개인정보를 워낙에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가 들어와도 폐기하게 돼 있죠. 보관 못하게 합니다. 폐기시키라고 하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럼 안성시는 재난 문자를 우리 전체적으로 안성 시민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무슨 일 생기면 문자가 코로나 때문에 다 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전체도 아니고 그 5,500명이라는 특정인입니다. 특정인. 여기 자칫하면 선거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요 명단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이장님들이나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던 건데 그 태풍 경보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해제를 해놨어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해제 안 한 걸 그냥 이 직원이 갑자기 직원 애사가 나니까 주말이니까 이제 그냥 거기다 문자 놓고 발송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냥 그런 일을 없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위험 지역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도층 분들 계신 분들 지금 받으신 분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했는데 보니까 전직 이장님들, 현직 이장님들, 그다음에 분야회장님들 이렇게 그 곳에서 일하시는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발 조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지 조치했습니다. 네, 최승현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는 이통별 CCTV 설치 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CCTV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맞고요. 그리고 저희 안성시에서 매년 100개 정도씩 교체도 하고 새로 추가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공도 지역만 봐도 없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저희 공도 시민 중 한 분 배달원이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거기가 이제 한일 아파트 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CCTV가 없습니다. 근데 한일 아파트가 뭐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도 아니고 거의 생긴 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근방에 CCTV가 없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많고 어느 곳에는 한 개도 없고 이거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합관제 팀장 최국현입니다. 그 하나도 없게 나오는 지역들은 이제 아파트나 공공주택이고요. 그 아파트는 아파트의 자체적으로 관리이기 때문에 그 행정이 이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아파트는 저희가 그 안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근데 예, 대신에 아파트는 설치를 안 하는데 예, 그 입구 쪽에 이제 설치를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그 한일 아파트 쪽에는 아마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이런 이제 조사해가지고 사각지대들을 조금 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 예, 사각지대를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거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방송시설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5개년으로 이제 마을 방송시설을 좀 교체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좀 있을까요? 제가 받은 민원은 제가 현장도 갔었는데 아예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마을 방송이. 근데 이 우선순위를 조금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 예. 요거 우리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팀장 정규용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방송시설은 5개년 계획으로다가 2025년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20년도하고 21년도에 시행했을 때는 우선순위는 재해 우려 지역, 재해 우려 지역하고 수해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다가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계시는 뭐 예를 승두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우선적으로다가 설치를 해서 그런 지역은 대부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다가는 일반 다수인들이 사용하시는 그 주민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그 읍면동에서 그 자체적 개발위원회라든지 자체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다가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뭐 심각하게 좀 안 들리는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다 우선적으로다가 진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산 관계하고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우선돼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저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또 안전이다 보니까 이게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진짜 교체가 시급한 데는 공도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구라도 꼭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좀 먼저 좀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그 2022년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6,400만 원대고요. 이게 그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매년 가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입을? 네. 네네. 그 어쨌든 밑에 담보 내역들이 있는데 그 제가 받은 자료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혹시 그거 저희 담당 팀장이 좀 사회재난 팀장 유명선입니다. 예,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19년도에 2건으로 해서 1,000만 원 받았고 그 지급된 내역이요 시민분들께 20년도에 3건으로 3,500만 원, 21년도에 8건 5,100만 원, 22년 13건으로 2,075만 원이더라고요. 건수 자체는 늘었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에서 많아야 5,100만 원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고 이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피보험자인 상황에서 건수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혹 이런 경우에 소방서나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고 발생일하고
지금 요청일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최대 11개월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 좀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마냥 저희가 이제 그 크디란 사고나 뭐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안성 시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이제 시민들이 돌아간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이제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상해 보험 이제 넘어지거나 찰과상이나 뭐 그 입원비 그래서 액수는 좀 적습니다. 근데 대신 이 건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대도 요 홍보를 이제 2월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2월부터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예, 뭐 다쳤는데 이게 보험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검토하다 보면 이 대상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경미한 적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경미한 거, 찰과상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입원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좀 건수도 많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금액도 저기 상반기에 소진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소급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방서랑 경찰서하고 혹시 협업 같은 거는 대상이 잘 안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거 통계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이나 그 광역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사건 사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종합상황실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 상황실에서 이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청구가 돼서 그래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3년 이내에 보험회사로 청구되면 저희가 이제 뭐 타당하려면 보험회사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행정에서 시민과 그걸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이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앞으로 소방서나 뭐 경찰서로부터 그런 사건 사고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건들은 그냥 다 아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당이 되는 것들? 네, 하여튼 저희가 네. 뭐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각 마을별로 아니면 면별로 이장 회의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소집이 덜 됐는데 본격적으로 2020년 금년부터 하니까 저희가 보험회사 거기 하고도 이장이 문제인가 해서 잠깐 짬이라도 나서 이렇게 홍보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검사를 마치겠습니다.